17회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풀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시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1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은 1년 이내의 말이에요. 자, 이것은 유동자산에 해당하죠. 유동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그러한 의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비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 차입금을 사용하다가 이번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였는데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연장하여 이것을 다시 또 장기 차입금으로 갱신하고자 한다라면 그걸 유동성으로 분류하지 말고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죠.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 단기 매매 정권, 채권이라 하면 국채, 공채, 사채죠.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또는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정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만기 보유 정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법으로 설계되죠. 매도 가능 정권은 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의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등은 무형자산에 속하고 임차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기타 비유동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한국의 2017년 1월 1일 자본금은 3천만 원이다. 7월 1일에 주당 1,2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하였다. 그럼 액면가액은 1,000원에 만주, 그럼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만 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3천만 원에서 만주에 1,000원, 1,000만 원이 더 증가하면 자본금은 4천만 원이 되고 이걸 1,200원에 발행하였을 때 액면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5번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의 정책 또는 추정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책 변경을 요구할 때는 정책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추정 변경은 단기와 이후 기간, 그러니까 전진법을 적용하죠.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여서 적용한 뒤에 추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세법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변경, 이것은 정당한 변경이라 볼 수 없죠.
세법과의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으로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로서 기초 원가죠. 기계 감가상각비, 공장 임차료, 공장 전력비가 대상이 되며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나 판매 수수료 등은 판매 관리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65만 5천 원. 7번. 다음 보조 분문비의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상호배부법은 가장 높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단계배부법이나 직접배부법은 정확도가 이게 어느 것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단서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상호배부법이 제일 높은데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답의 모순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건 꼭 부동호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꼭 답을 제시를 하자면 상호배부법이 가장 높으니까 3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8번.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 배부율 및 배부액 산정.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비 나누기 실제 조업도 맞고요.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 그리고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 3번까지 다 맞네요. 다음은 4번은 예정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가야 돼요.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는 재료비와 가공비가 둘 다 진행에 따라 투입되면서 동일한 완성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같을 때, 금액이 같을 때는 상관이 아니고요. 물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말 잔액이 같을 때도 아니고, 투입 시점, 다시 말하여 완성도가 동일할 때, 이럴 때에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없이 일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10번. 다음은 무한상사의 원가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 원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 제조 비용. 자, 여기에서 모든 제조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완성도를 가지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 개념이 없이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30, 70, 40에서 140만 원이고, 단기에 투입한 비용은 400, 300, 100에서 800만 원이면 총 투입된 원가 940만 원이죠. 완성량이 4,000개에 기말의 환산량은 1250개의 80%면 1000개. 그래서 5000개가 됩니다. 5000개가 940만 원이 되니까 한 개당 단가는 1880. 940만 원 나누기 5000개. 그래서 1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의 개인용 차량에 사용한다면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에 속합니다. 수선비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
광고 선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회사 자가 소비가 되었지만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용도는 매입시액 공제가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재화 공급에 속합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사용 소비되는 때가 아니라 폐업한 때가 됩니다. 폐업한 때.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 외상 판매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13번 세금 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에 관한 사항이다. 잘못된 것은 2017년 1월 15일을 작성 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하면 이것은 지연 발급이죠. 지연 발급에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1월 거래면 늦어도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없는데 그 이후가 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1월 15일자를 2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지연수치, 1월 15일자로 하여 이것을 7월 15일에 발급한 경우에, 자, 1월은 1기죠. 1기를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 이전까지 발급하면 역시 이것도 지연 발급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월 15일자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7월 15일에 발급을 하였으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이 된 경우에 매입자에게는 지연 수치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인정하되 대신 지연 수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주소 거수를 1년 이상이 아니라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183일 이상이죠. (183일) 이상.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은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입니다.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이죠. 사망일시금,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실기. 자, 실기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실습 입력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나가 보면요. 전산 세무 2급의 회사 코드는 267. 먼저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1번 4월 10일 4월 거래로 들어가서 10일 주 세무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500만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면 이건 단기 대여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세무 금액은 500만원 500만원이죠. 50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500만원. 다음은 4월 15일
대표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 면허세 12만원, 등록 수수료 10만원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때 등록 면허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럼 일단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금 상관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12만원. 역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이때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인 831 또는 영업 외 비용인 965 둘 중 어느 걸로 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는 현금 22만원. 다음은 5월 10일. 5월 10일은 제품 원가는 80만원, 시가는 110만원을 국군 장병 위문 금품이면 이건 법정기부금으로서 법정기부금일 때는 장부가액 그러니까 원가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법정기부가 아닌 지정기부금일 때는 이게 시가로 가는데 법정기부금일 때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기부금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하는데 적요번호는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다음은 5월 12일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 2,500만원 과대 계상된 오류를 발견하였다. 본 사항은 중대한 오류로 판단이 된다. 중대한 오류면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70번.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900번대로 합니다. 2,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2,500만원. 다음은 6월 12일. (100만원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자기 주식의 소각일 현재 공정가치는 120만원, 액면가액은 50만원이다. 자, 소각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무시가 됩니다. 그럼 액면 50만원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여 소각을 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을 제거해 줍니다. 자기 주식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금은 50만원이 되죠. 그럼 액면 50만원의 주식을 100만원에 매입하여 소각한 게 되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감자차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감자이죠. 감자인데 이로 인한 손실은 감자차손. 이걸 만약에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익이 발생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갑니다.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 문제로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1번 4월 3일 알파 상사에 제품 800만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단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80만원을 제외한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 그럼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니까 매출의 과세 11번이죠.
제품 금액은 800만원에 80만원. 거래처는 알파상사, 전자여, 붕괴는 혼합. 됐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은 수정할 게 없고요. 사변에는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것은 선수금이죠. 선수금이 80만원, 나머지는 사변에 다음 달 말에 예상 매출금 800만원, 4월 21일 한영으로부터 원재료를 100개 매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다. 80%는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매입의 과세, 원재료,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이 되고 거래처는 한영, 전자여, 붕괴는 혼합.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하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880만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외상 매입금 220만원. 다음은 4월 25일 공장에 새로운 기계 장치 설치를 다모 서비스에 의뢰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후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기계 설치비면 기계 취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기계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 기계 설치비 금액은 385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350에 35만원이 되고요. 거래처는 다모 서비스, 붕괴는 현금 하여 출금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 설치비는 기계 취득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다음은 5월 5일 프랑스 알퐁스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장치 관련 인천 세관으로부터 4,300만원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에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 4,300원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잡은 금액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입의 수익 55번 기계 금액은 4,300에 430 거래처는 알퐁스, 전자여, 붕괴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5번 대양유통으로부터 수건을 300만원에 외상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하였으며 영업부서 판매처, 판매거래처, 체육대의 경품 제공이면 거래처 경품 제공이니까 접대비가 되죠. 그러면 5월 27일자는 매입의 불공 54번 수건 금액은 300에 30 거래처는 대양유통 전자여 붕괴는 불공제 사유는 F2번 접대비 유사 비용 관련 지출
그리고 분계는 혼합. 차변에는 접대비, 이때 판매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니까 813 접대비로 사용하시고, 대변에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330.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예정 기간의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부가가치로 가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이기 예정이니까 기간은 7월에서 9월이죠. 수출 신고 번호 01610009 01157142 선적일자 2017년 8월 20일. 선적은 8월 20일이고 환가가 8월 15일이면 선적일 이전에 미리 선수금으로 받아서 환가했죠. 그럼 이럴 때는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됩니다. 통화코드는 F2번. US 달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선적이 8월 20일이고 환가가 8월 15일이라면 이것은 선수금 미리 받은 거죠. 선적일 이전에 받은 것은 환가 1환율 적용하시고, 선적일 이후에 환가했을 때는 선적일의 환율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17일 선적가는 아직 환가를 하지 않았죠. 선적일 환율.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율은 900원, 외화 금액은 20만, 그리고 거래처는 희로상사. 두 번째는 010-15-04-66141-3 선적일자 2017년 8월 22일. 통화코드는 US 달러, 환율은 1050원, 외화 금액은 10만 불, 거래처는 LA 상사. 다음은 010-15-06-13-515-0. 선적일자는 2017년 9월 17일 US 달러, 환율은 1100원, 외화 금액은 20만 불, 거래처는 킹덤 상사. 킹덤 상사.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는 다 되었고요. 2번. 이기 확정 신고 자료다. 아래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자료의 내용으로 직접 입력하시오. 그러면 저장해두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번.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세 공제. 대손 발생이면 대손세 가감난. 여기는 세액만 적용하고
회수 불능이 된 금액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4만원 되죠. 마이너스 14만원. 154만원에 110분의 10이 됩니다. 2번은 수출 신고 필적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이것은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기타. 예, 금액은 2,400만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 가액. 그럼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4억에 4천. 매입처별 합계표. 고정자산 매입은 없다. 그럼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에 2억 4천에 2,400. 매입은 세액이 자동으로 불려오지 않으니까 계산에 넣어줘야 됩니다. 카드 매출 770. 현금 영수증 매출 220. 현금 매출 22만원 발생했으면 이건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770과 220이면 990인데 900에 90. 현금 매출은 기타로 갑니다. 20에 2만원. 그리고 부동산 임대의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과세 기타에 공급 가액이 80이면 80을 더해줬을 때 100만원에 10만원. 예정신고 시의 미환급세액이 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여기에 와서 금액은 40만원 넣어주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가산세 등의 자료는 없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입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문제 4번입니다. 결산은 우선 회계관리의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자료 입력은 자동결산 처리 사항이고, 먼저 수동결산을 일반정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보험료 계정 중 12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이다. 월할 계산하라. 그럼 원래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120이니까 내년도분은 선급비용으로 잡아야 되겠죠. 차변에 선급비용 금액은 60만원. 대변에는 보험료. 자, 여기는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니까 521의 보험료죠. 다음은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자, 차입액 1억이 만기가 2018년 9월 30일이라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유동성 대체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1억.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역시 우리은행입니다. 1억. 단기 매매 정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0주 1월 1일 만원에 12월 31일은 11,000원이 되었으니까 주당 1,000원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평가 이익이 2000주 1,000원 200만원 나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정권 20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200만원. 다음은 결산일 현재 재고 실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제품의 수량 감소는 환모 손실로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면 이것은 수동결산으로서 회계 처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는 제품이
장부상 1000개에 실제는 900개니까 100개의 감모 손실이 나옵니다. 100개에 만원, 그럼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100만원 하는데 적요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이것을 감모 손실 대체로 하지 마시고 타 계정 대체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제조부문 감가상각 대상자산 고정자산 등록 없이 반영하라. 이것은 자동결산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기말 제품 기말 제품의 금액은 900개에 만원, 900만원 실지 재고 원가로 들어옵니다. 기말 제공품은 5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의 처리를 해야 할 금액은 기계장치 5년의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8천만원에 대해서 5년 정액법이면 1년에는 1600만원이죠. 기계장치 제조경비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의 금액은 1600만원 8천만원에 5년 정액법 나누기 5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결산사항을 다 넣었으면 전표 추가. 다음은 원천징수 1번 5월 1일 입사한 심인경 여성이네요. 총급여 4,500면은 종합소득이 3천만원을 넘어가면 분유자 공제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부로 해서 넣어라. 사원 등록에 가서 심인경 기본사항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부양가족 명세 본인의 부녀자 여기는 배우자가 있죠. 그런데 총급여가 4,500이 됨으로써 부녀자 공제 대상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도 해당이 안 되죠. 다음은 연말관계의 배우자 조태호 내국인의 주민번호 740-826 1476711 기본공제는 총급여 2,400이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죠. 위탁관계는 남편. 다음은 시부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진수 내국인의 주민번호 조진수 430806 1173915 여기는 당해 연도에 사망했더라도 올해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경로 관계는 시부 다음은 시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하지수 내국인의 주민번호 510914 2535224 여기는 중증 환자죠. 그러면 장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로는 해당이 안 되고 장애인 중증 환자 위탁관계는 시모 다음은 조상아 자녀죠. 조상아 내국인의
주민번호 991130 2035-224 20세 이하 자녀. 그런데 모델 전속 계약금이 6개월에 5천만원. 기타 소득으로 있죠. 여기는 80% 경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됨으로써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부, 자녀도 해당이 안 되겠죠. 관계는 자. 다음은 조상혁. 내국인의 주민번호 010228 3078514 20세 이하 자녀. 위탁관계는 자녀. 이렇게 해서 제시된 사항으로서 사원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계속 근로자인 박성민 총급여 5,400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시에 나타나는 공지사항 메뉴, 종료 시 나타나는 기부금 확인 사항은 모두 무시하고 종전 건물은 없다. 국민연금 등은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추가 사용 공제는 없다. 비고에 언급된 사항을 제시하고는 모두 근로제공기관에 지출되었다.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녀들은 모두 소득이 없다.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세청 자료, 기부금은 기타 자료라는 거죠. 박성민 소득에서 지급되었다. 자, 배우자 김소연 총급여가 300이라면 기본공제 가능하죠. 자녀 초등학생 가능하고 장애인 출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원 등록에 가서 박성민 부양가족 수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소연 총급여 300이니까 기본공제 가능하죠. 이따 관계는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상아 초등학생이죠. 20세 이하 자녀 6세 이하는 아니에요. 관계는 자. 박상혁 20세 이하 자녀 위탁관계 자. 다음은 박상철 20세 이하 6세 이하 출산 입양 자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고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F2번 박성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보험료. 자, 여기에 박성민은 보험료는 60번. 자동차 보험 실비 보장성, 이건 일반 보장성이고요. 저축성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김소연 기본공제 대상자였죠. 50만원과 박성민은 본인이죠. 30만원. 그리고 박상철 당해연도 출생한 자녀죠. 40만원 해서 일반 보장성에 120 50, 30, 40입니다. 교육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 70.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맹장수술 박성민은 본인이죠. 본인 맹장수술 200 그리고 약값 135만원 해서 본인께 335만원. 그리고
김소연, 성형수술은 공제가 안 되죠. 박상아는 자녀예요. 자녀의 안경은 50만원. 한도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50만원 적용해줘. 다음 교육비. 교육비는 초등학생 방과 후, 초중고의 방과 후 수업료 80.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324만원. 박상아, 여기는 박상아는 초등학생이었죠.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약전 아동은 주 1회 미술학원비면 교육비 공제 가능한데 박상아는 현재 초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고 기부금. 기부금은 첫 번째,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25만원.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에 120만원. 확인해 주시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재산세 납부액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770하고. 김소연 240. 김소연은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봤죠. 그럼 합산해 주는데 전통시장에 100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에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140을 더해주면 910만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박상아 대중교통에 40만원을 넣고 일반 현금 영수증에 나머지 35만원. 이렇게 해서 정산 자료에 대한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로써 67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설명이 종료가 됐습니다.